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시선, 김 PD의 시사 탐사입니다. 오늘은 한때 남북 화해의 상징이자 북한 경제의 한 줄기 빛이었던 금강산 관광, 그 화려했던 시절 뒤에 가려진 북한 경제의 잔혹한 현실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2026년 현재 금강산 관광 중단이 북한 경제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을까요? 오늘 이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강산 관광의 비극적인 시작부터 되짚어 보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디디며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 듯 했습니다. 수많은 우리 국민이 아름다운 금강산을 찾아 북한 주민들과 교류하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희망을 키웠죠. 당시 금강산 관광은 단순한 유람을 넘어 분단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었습니다. 북한 주민들 역시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얻을 수 있었고, 이는 북한 사회에도 미미하지만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의 염원은 2008년 7월 한 한국인 관광객의 피격 사망 사건이라는 비극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고 박광자 씨 피격 사건은 남북 관계의 경색을 불러왔고, 금강산 관광 사업은 안전 문제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남북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 결국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금강산 관광은 멈춰섰습니다. 그저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2010년 4월 남측 자산 몰수와 관리 인원 추방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며 남한과의 모든 협력의 끈을 잘라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경제 협력의 가능성마저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 10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며 남한의 흔적을 지우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금강산 관광 지구 내에 건설되었던 이산 가족면회소, 금강산, 호텔, 온정각 등 수많은 남측 시설들은 북한에 의해 강제 철거되거나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시설 철거를 넘어 금강산에 투영되었던 남북 화합의 상징적 의미까지도 지워버리려는 북한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2월 북한은 금강산에서 남한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자체 개발을 가속화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는 금강산 관광의 재개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만들었고, 한때 남북 화합의 상징이었던 금강산은 이제 철저히 북한만의 공간으로 변모해버린 것이죠. 상상만 해도 씁쓸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남북 교류의 상징이던 금강산이 이렇게 폐쇄적인 공간으로 변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북한 경제에는 어떤 직접적인 타격이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외화 수입입니다. 금강산 관광은 북한에게 있어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당시 금강산을 찾았던 수많은 관광객들은 북한 당국에 직접적으로 외화를 지불했습니다. 관광객 한 명당 $50에서 $100에 달하는 입장료를 받아 연간 무려 4천만에서 5천만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7년 한 해에만 관광 대가로 2,038만 달러가 넘는 돈을 받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당시 북한 경제 규모와 외화 보유량을 생각하면 이 금액은 북한 정권에게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도 일부 활용되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광 중단 이후 이 막대한 외화 수입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수입원이자 대외적 영향력 확대의 기반이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이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통로는 더욱 줄어들었고, 금강산 관광 중단은 이러한 북한의 외환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외화만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손실은 외화 수입 감소 그 이상이었습니다. 북한은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화폐개혁 실패 이후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며 외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었습니다.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고 국제사회와의 경제적 관계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절실했던 시기였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접촉하고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합법적인 통로 중 하나였죠. 이는 북한 경제에 신뢰도를 부여하고 외부 자본을 유입시킬 수 있는 중요한 창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통로가 막히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속에서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취약한 경제 구조에 치명적인 일격이 가해진 셈입니다. 금강산 관광을 통해 파생될 수 있었던 주변 지역 개발, 인프라 확충, 서비스 산업 발전 등 광범위한 경제적 효과마저 사라지게 되면서 북한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고용 감소입니다. 금강산 현지에서는 관광 사업을 위해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기능직으로 고용되어 일했습니다. 이들은 호텔, 식당, 기념품점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대아산과 협력업체 직원들, 그리고 제중 동포들까지 포함하면 무려 2,25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금강산 관광 관련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관광 중단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이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은 수천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겁니다. 특히 북한 사회의 특성상 한번 실업 상태에 놓이면 재취업이 매우 어렵고 이는 곧 극심한 생활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타격은 결국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실업은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북한 당국으로서는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현재 금강산 관광의 재개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만 움직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 등 복잡다단한 정치적 요인들이 얽혀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도 큰 걸림돌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독자 제재는 북한과의 금융거래, 물자 운송, 그리고 특정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광에 필요한 자금 송금, 운송수단의 왕래, 그리고 여행업체 간의 대규모 자금 거래는 국제사회의 제재나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금강산 관광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남한 정부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 가족 금강산 방문과 같은 개별 관광을 검토하며 얼어붙은 남북 관계에 물꼬를 트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작은 성과라도 낸다면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속초항 크루즈를 활용한 해상 숙박형 금강산 관광 같은 아이디어도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는 육상시설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관광객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북한 땅에 발을 들이지 않고도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북한의 호응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최근 행보를 보면 이러한 희망마저도 좌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은 금강산에서 남한의 흔적을 지우고 자체적으로 산악관광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북한의 자력갱생 기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를 대규모로 개발하며 금강산과의 연계 관광을 모색하기도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과는 아무것도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그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금강산을 개발하고 운영하겠다는 말 그대로 자력갱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북한이 국제적인 관광 인프라와 서비스를 갖추고 독자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자체적인 관광 개발 노력은 제한적인 성과만을 낼 것이며 국제적인 수준의 관광객 유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강산 관광 중단이라는 큰 변수 외에 2026년 북한 경제는 전반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2025년 북한 경제는 팬데믹 이후의 위축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회복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코로나19 봉쇄 조치 완화와 국경 개방의 조짐이 보이면서 경제 활동이 일부 재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회복은 가격 및 통화 불안정과 함께 공존하는 매우 불안정한 회복이라고 평가됩니다. 특히 식량난과 물가 상승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6년 북한 경제의 향방은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채택될 새로운 국가경제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하느냐, 즉 중앙집권적 통제를 더욱 강화할지 아니면 시장 경제 요소를 일부 수용할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최근 북한 경제는 몇 가지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군수산업 특수, 국제금융 시스템을 겨냥한 사이버 해킹을 통한 불법 자금 확보,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제한적인 광물 수출 및 해외 노동자 송출 등으로 인해 표면적으로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심각한 민생 악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권의 돈벌이와 주민들의 삶은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는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고위층과 평양 시민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물질적 풍요가 있을지 모르나 대부분의 일반 주민들은 여전히 식량난과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2026년 북한 경제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중앙집권적 경제 운영의 지속 여부, 환율 및 물가 안정, 그리고 대외 경제 환경 변화를 꼽았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는 한 북한 경제의 근본적인 한계는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북한 경제는 외부 환경과 내부 정책의 복합적인 영향 속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금강산 관광 중단은 북한 경제의 외화 수입 감소, 경제적 손실, 고용 감소 등 치명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북한 주민들의 삶과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2026년 현재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한의 정치적 태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그리고 복잡한 남북 관계 등 수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그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북한은 자체적인 관광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성공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국제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2026년 북한 경제는 회복과 불안정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경제 계획과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은 정권이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아니면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할지 우리는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변화에 발맞춰보다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자세로 전환하지 않는 한 금강산의 비극은 계속될 것이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 역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김 PD의 시사탐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